비겁한 박쥐. 비겁한 박쥐. 넓은 초원에서 동물의 왕인 사자가 먹이를 막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나타나서 사자의 먹이를 낚아채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괘씸한 독수리 같으니라고. 좋아, 이제부터 새라는 새는 모조리 잡아먹겠다. 사자는 동물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모두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오늘부터 새라는 새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혼내주어라. 알겠습니다, 임금님. 다른 동물들도 새에게 먹이를 빼앗긴 적이 있어서 새들을 혼내주고 싶던 참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둥지로 돌아오는 새들을 공격했어요. 밤이 되면 앞을 잘 못 보는 새들은 동물들의 공격을 받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새들 중에서 눈이 밝은 올빼미가 위험에 처한 새들을 멀리 숲속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새들이 위험해지자 박쥐는 날개를 접고 사자 앞으로 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쥐의 친척입니다. 저를 동물들 편에 끼워주세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사자는 기뻐하며 박쥐를 자기 편에 끼워주었어요. 박쥐는 동물 편이 되어 새들과 싸우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물들이 한가롭게 초원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새들이 갑자기 나타나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새들은 두 발로 돌을 움켜쥐고 와서는 동물들을 향해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아파라, 돌이 떨어진다. 동물들은 돌을 피해 부랴부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본 박쥐는 이번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새들의 왕인 독수리 앞으로 갔어요. 박쥐는 독수리에게 날개를 펴 보이며 말했어요. 임금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날개가 달린 새입니다. 새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습니다. 독수리는 기뻐하며 박쥐를 자기 편에 끼워주었어요. 한편 동물들은 다 같이 생각을 모아 작전을 짰어요. 우선 몸이 단단한 코뿔소와 코끼리를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원숭이들을 야자나무 열매로 투구를 만들어 화살을 쏘게 했어요. 그때까지 이기고 있던 새들은 다시 쫓기는 신사가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박쥐는 다시 동물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새들이 이기면 또 새들에게 날아갔어요. 한참 후 싸움에 지친 동물과 새들은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비겁하게 행동했던 박쥐는 어느 쪽에도 낄 수가 없었어요. 동물과 새들이 모두 그동안 박쥐가 한 일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박쥐는 너무나 창피해서 이때부터 밝은 데로 나오지 못하고 낮에는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살금살금 날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멍청한 호랑이와 표범. 배가 몹시 고픈 호랑이와 표범이 동시에 토끼를 발견하고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어렵게 먹이를 발견한 호랑이와 표범은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놓지 못해. 내가 먼저 잡았단 말이야. 내가 먼저 잡았어. 호랑이와 표범은 으르렁거리며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호랑이가 표범의 머리를 때리자 표범도 질세라 호랑이의 머리를 쳤어요. 둘은 결국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놀라서 정신을 잃고 있던 토끼는 호랑이와 표범이 싸우고 있는 동안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늑대와 새끼 양. 양치기가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무리에서 살짝 빠져나온 새끼 양 한 마리가
꽃밭에서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어요. 놀란 새끼 양은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늑대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새끼 양에게 다가왔어요. 늑대님, 저를 먹기 전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야,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어.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프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제가 방금 먹은 풀은 아직 살이 되지 않았어요. 춤을 조금 추면 소화가 되어 더 빨리 살이 오르고 그러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과연 그렇겠구나. 그럼 얼른 춤을 추어라. 늑대님, 제 목에 걸린 방울을 드릴 테니 이 방울로 박자를 맞추어 주세요. 알았다. 이렇게 말이지. 늑대는 방울을 흔들었어요. 늑대가 흔드는 방울 소리에 맞추어 새끼 양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늑대님, 방울 소리가 너무 약해요. 좀 더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지요. 좋아, 알았다. 늑대가 있는 힘을 다하여 방울을 흔들자 새끼 양도 방울 소리에 맞추어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아, 저것은 새끼 양의 방울 소리인데 왜 저렇게 멀리서 들리지? 새끼 양의 방울 소리를 들은 양치기는 사냥개들을 풀어 새끼 양을 찾아오게 했어요. 사냥개들은 새끼 양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늑대를 향해 사납게 짖었습니다. 늑대는 방울을 던져버리고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새끼 양은 어려운 상황에서 꾀를 내어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찍찍 살려줘. 꼼짝 마라 이 쥐새끼야.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쥐의 꼬리를 덥석 물었어요. 지붕 밑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쥐들은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바들바들 떨었어요. 쥐 한 마리가 나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그래요, 무슨 수를 써야 돼요. 다른 쥐들도 웅성웅성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해요. 떠든다고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 나선 쥐가 잘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쥐는 우쭐대며 말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쳐들어와도 방울 소리를 듣고 금방 도망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쥐들은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은 역시 머리가 좋아요. 잘난 체 하던 쥐는 가슴을 펴고 더욱 뽐내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바로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이든 쥐가 말했어요. 과연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누가 고양이한테 방울을 달지? 자네가 할 텐가? 잘난 체 하던 쥐는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어요. 천만에요. 방울을 달다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혀버리게요. 그것 보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네. 말과 방울벌레. 말이 새들을 보고 기분 좋게 인사했어요. 히히힝. 그런데 새들은 말 울음소리에 놀라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말은 무척 속상했습니다. 아, 내가 울기만 하면 모두들 도망가 버리니 내 목소리가 그렇게 형편없나? 말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힘껏 울었어요. 히히힝. 가까이 있던 어미 토끼와 아기 토끼가 깡충깡충 도망쳐 버렸어요.
아, 토끼까지 도망가는구나. 내 목소리가 정말 형편없나 봐. 날이 저물자 들판 여기저기에서 방울벌레가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또르륵 또르륵 또르륵. 말은 방울벌레의 아름다운 소리에 넋을 잃고 감탄했어요. 아, 너무나 아름다워. 나도 저런 맑은 소리를 내고 싶어. 말은 방울벌레에게 물었어요. 방울벌레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 매일 좋은 음식을 먹니?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 풀잎의 이슬만 먹는걸요. 그래, 풀잎의 이슬만 먹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 나도 이제부터 이슬만 먹어야겠다. 말은 그날부터 풀은 먹지 않고 풀잎의 이슬만 먹었어요. 말은 날이 갈수록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되었어요. 자, 나도 이제 예쁜 목소리가 나올 거야. 한번 울어보자. 히히힝. 그러나 말의 울음소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이슬을 더 먹어야 하나 봐. 말은 또다시 풀잎의 이슬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자,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소리로 변했을 거야. 히히힝. 그러나 그것은 말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아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말은 털썩 쓰러지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